예, 안녕하십니까. 조형관 나단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이제 유명한 구절인데요. 저희가 이제 많이 들었던 불혹이라든지, 지천명, 이제 그런 문구가 나온, 그런 단어가 나온 그 문구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정편 2.4고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세웠고, 30살에 자립하였으며 40살에는 미혹되지 않았고 50살에는 천명을 알게 되었으며 60살에는 듣는 대로 이해가 되었고 70살에는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자왈 50유5이 지우학 31입 42 불혹 52 지천명 62 이순 72 종심 소욕 불유구인데요. 네, 하나씩 보시면 일단은 15살 때 이제 배움의 뜻을 세웠다는 것이고, 30에 이제 자립을 했다. 그리고 40에는 미혹되지 않았고, 이제 50살에는 그 하늘의 뜻을 알았고, 60살에는 듣는 대로 이해가 되었고, 70살에는 마음이 하고 싶은 바를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일단 공자의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실 이 서문에 나오는 건데요. 제가 이 서문을 잠깐 읽어 드릴게요. 마침내 15세에 학문의 뜻을 세웠고 20대에 벼슬자리에 올랐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고 올라가면서 관리로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30대 초에 나라에 변란이 일어나 노나라 왕 소공이 제나라로 피신하자 그도 함께했다. 제나라의 경공은 공자의 이상정치 설파에 감명을 받아서 그를 정치고문으로 앉히려 했으나 재상 안영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때부터 공자의 인생은 조금씩 꼬이기 시작했다. 고국인 노나라는 여전히 어지러웠다. 세도가들이 그를 등용하려 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30대 후반에 귀국하여 제자 양성에 힘썼다. 그가 40대를 불혹이라고 부른 것은 권력자들의 유혹에 무릎 꿇지 않고 학문의 길을 계속 추구했기 때문이다. 50대의 나라가 안정되자 다시 벼슬자리에 올라 승승장구했다. 대사구에 임명되어서 도덕정치를 펼칠 꿈을 마침내 이루는 듯 했다. 하지만 제나라에서 당시 노나라 왕 정공을 미녀로 유혹하여 정치를 소홀하게 했다. 결국 그의 꿈은 일장춘몽이 되었다. 50대 중반의 늦은 나이에 공자는 고국을 떠났다. 수십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세상을 유세다니면서 자신의 이상을 펼치고자 했다. 하지만 그의 뜻을 받아들이는 위정자는 없었다. 결국 14년간의 유랑을 끝내고 68세의 나이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다. 이제 정치와는 인연을 끊고 교육에 전념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그의 뜻을 이어받은 수많은 제자들이 그의 사상을 집대성에서 책을 펴내고 이를 전파했다. 사후에는 성인으로 추앙받았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그 공자의 모습으로 말이다. 예, 이렇게 이제 공자의 인생을 한번 쭉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살에 이제 학문의 뜻을 세웠어요. 사실은 공자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이제 어머니랑 나이 차가 컸고 또 이제 정식으로 혼인한 사이가 아니라고 해서 이제 야합이라고 이제 그 사기라는 역사책에서 사마천이 표시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인정을 받은 자식도 아니었고, 일단은 근데 그 아버지마저도 이제 세상을 일찍 떠나서 어릴 때부터 혼자 이제 어머니와 이제 살았는데 어렵게 살았죠.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나중에 눈이 머셔가지고, 그래서 닥치는 대로 안 하는 일이 없었어요. 모든 일을 다 경험해보고 온갖 육체 노동을 다 경험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깨달은 것은 15살에 이제 학문의 뜻을 세워야겠다 해서 학문에 이제 정진하겠다고 했던 것이고요. 이 30살에 자립했다는 거, 이 부분은 이제 학자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은 이제 20대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벼슬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자립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자립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고요. 그 40살에 미혹되지 않았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살 초반에 이제 그 노나라에서 좀 내란이 일어나서 왕이 이제 피신했고 그걸 따라서 제나라로 갔는데 30살 후반에 다시 돌아왔어요. 노나라로. 근데 그 당시에 세도가들 사만씨들이 이제 유혹을 했지만 벼슬자리로 이제 미혹되지 않았고 결국 40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30살에서 자립하여 제자들 양성하고 또한 그 40에도 이제 계속 그 제자들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참 일해야 될 40대 때 이제 벼슬자리 나가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제자 양성에 좀 힘썼던 것이고요. 근데 50대 때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어서 지천명, 이제 그 하늘이 준 뜻을 이해해서 이제 본인이 좀 더 다시 그 정치에 발을 드러내야겠다 해서 정치 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지금의 이제 법무부 장관, 어떤 대사구라는 벼슬 자리 하지만 결국 또 전공도 제날의 어떤 그런 계략에 넘어가서 정치를 소홀히 하자 마침내 이제 50대 중반에 모든 벼슬을 다 이제 내려놓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주유천하를 합니다. 그게 이제 14년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50대 중반 이후에 은퇴를 좀 하는데, 이분은 이제 은퇴를 이제 스스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그 제자들 데리고 14년 동안 무려 이제 세상을 떠도는 거죠. 그렇게 이제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제 60살에 듣는 데를 이해되었다는 거는, 예전에는 이제 이제 어떤 의미냐면, 남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항상 그러니까 반박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인정은 하고, 이게 물론 마음속으로 인정 안 하지만 이제 좀 이제 듣는 것을 이제 이해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남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는 어떤 그런 경지에 이르렀고, 왜냐하면 이제 공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도 되게 많았고, 그가 얘기하는 도덕 정치나 그런 이상 정치에 대해서 이제 계속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거를 좀 넓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지, 그게 이제 예순이고요. 70살에 이제 공자께서 73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어쨌거나 뭔가를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법도를 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을 살으셨는데, 근데 결국은 사실은 저희가 이 경지에 이르기는 당연히 쉽진 않겠죠. 특히 이제 40살이 되게 중요한 어떤 순간인데, 인생에 있어서. 그런데 그 40살에 사실 많은 유혹이 좀 오거든요. 그러니까 30대까지만 해도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좀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때도 방황은 하겠지만, 사실 40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사회적 기반도 마련이 되고, 그리고 책임이 져야 될 것도 많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누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혹이란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이제 마음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약해지면 사실은 좀 여러 가지로 좀 유혹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유혹에 빠진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좀 나태해진다는 의미도 될 수는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20대, 30대 때 가졌던 그런 마음가짐을 좀 잃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쓴 것은 40대는 나 자신을 점검하고 좀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기다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요. 결국 그것이 이제 지천명의 단계로 나아가는 준비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저는 이제 지천명이라는 것은 결국 제2의 인생을 위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물론 마흔을 잘 보내야 된다는 것도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 60대는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이제 귀가 순해진다는 것이고, 남의 말을 잘 받아들여서 이해한다는 거 하고 싶은 말은, 나이에 따라서 어떤 자신만의 격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인생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이를 단순히 먹는다기보다는 내가 점점 오늘보단 내일, 내일보단 모레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나이 들어가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타인도 사랑할 줄 아는 삶, 그것이 나이에 따른 격을 완성해 가는 삶이다라는 것이 이 목차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논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